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요즘에 시장이 조금 안 좋죠. 아마 제가 월요일에 항상 콘텐츠를 안 남기니까 굉장히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얘는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현금 노래를 불렀었을까?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현금 20%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대비를 하는 투자자와 아닌 투자자의 심리는 매우 다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게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하나일 겁니다. 하재님, 어디까지 빠져요? 이거 여쭤보고 싶지 않나요? 이 얘기 들으려고 아마 제 영상 누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통상 이렇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제 영상의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 시장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시장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종목 얘기하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전에 일요일 라이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최선의 상황 그냥 놔둬도 잘 된다. 이게 뭐 사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뭐 시장이 빠질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그런데 과열이라고 나스닥, 미국 시장, S&P 여기서 이미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 과열 시그널을 보였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괴리율을 맞추러 가는 건 맞는데 제 예상 범주보다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여기서 더 불안한 건 현재 미국 시장이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반등까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일부분 좀 바닥권에 확인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한번 가져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현금 만든 것도 언제 쓰는지 모르실 텐데 그냥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좀 현금 써도 되는 타이밍은 오전 브리핑만 보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구간은 시장이 나쁠 때요. 좋을 때는 어차피 뭘 사든 올라가. 근데 안 좋을 때 얼마큼 리스크 관리하냐? 그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 드린 거거든요. 제가 현금 만드는 방법. 이것까지도 요번 일요일 라이브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마 제 라이브 오신 분들 실제로 또 어제 또 현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린 대로 실행해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빠지는데 와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돌발 악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열했을 때 탐욕을 이기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이번에는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뭐 시장 무너진다? 지난 가을처럼 빠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정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요번에 조정이 아플 것 같아서 대비하는 정도다. 큰 그림에서는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거 빠지는 동안에도 그냥 바이오 아무거나 짚고 있어도 보통 고점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0% 찍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콘텐츠에 얘기 드는 거 뭐였죠? 저는 현금을요 사용한다면 바이오에 사용할 거다. 왜? 지금은 반도체에서 주도 업종의 중심이 바이오로 넘어갔으니까. 어라? 그러면은 반도체 끝인가요? 아니요. 반도체도 쉬는 구간이에요. 반도체도 숨고르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주도를 할 때 바이오가 1차적으로 상승을 또 곁다리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바이오가 숨고르기 위해 엄청난 상승을 한번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승세를 만들 때 오히려 2차 전지가 현재 끼를 보이면서 바이오가 IT 업종이 미친 상승 보일 때 바이오가 꾸물꾸물 올라온 것 같이 지금 2차 전지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한번 쭉 올라가면 2차 전지도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꾸물꾸물 또 가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IT는 이제 2차 전지가 쉬었던 것처럼 바닥을 기고 있겠죠. 이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간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가 IT의 큰 상승은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섹터의 움직임이 있어서 저는 애초에 바이오랑 2차 전지를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런 것 좀 대비만 잘해놓으면 크게 리스크가 없고 무엇보다 현금 20% 정도만 만들어도 이러한 뭐 폭락장이 아니라 조정장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복구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사례를 많이 남겨드렸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심리는요 지금도요 뭐만 얘기 나면 사요? 요즘 이런 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자다 일어나가지고 리치킹 개미가 이제 사요? 막 이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현금 만들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미국 시장이 탐욕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저도 라인을 잡고서 대응은 하지만은 그걸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깰 수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잡아놓은 구간도 더 깰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은 결국에 세력 형님들의 돈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해진 틀을 정하지 말고 지금도 물론 제가 보는 거는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랠리를 만들어 갈 거로 보지만 이조차도 모르는 일이다. 어떠한 돌발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현재도 지금 금리 스탠스가 78% 정도 3월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1월 FOMC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때 3월에 안 한다 이런 얘기해버리면은 미국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좀 인지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금 만들기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이미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꼭다리에서 890에서 이건 아닌데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좀 좋은 대응을 하신 분들 이제는 또 어느 부분에서 현금을 잘 써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타즈 분들도 나름 저모르게 지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질렀다가 물리고 그제는 오르겠지. 코스피가 이제 7거래 영수 빠지니까. 근데 어제도 지지분하고 오늘 박살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와서 고백하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반등 이제 쫙 시작하니까 1시간 동안 쭉 내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오르겠지 하고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또 오늘 또 고해성사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아닙니다. 확인을 항상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미국 시장 한번 빠지는 거는 보고 판단하자고요. 미국 시장이 신고가 만들면 현금 더 만들면 되고 미국이 빠지면 그거 보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현금 대응한다. 요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외에 오리온 그룹이 알테오젠 인수를 시도하다가 이번에는 레오켄 바이오의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거든요. 셀트리온이 ADC에 좀 군침을 흘리고 있어가지고 레오켄 바이오를 혹시 셀트리온이 먹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오리온이 먹었어요. 근데 이 인수 금액이 3자배정 들어오는데 조금 별로입니다. 금액 규모가. 그래서 이거 레오킨 바이오가 이거밖에 가치를 못 받는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내심했어요. 우리 베타즈 분들이 좀 몇 분 이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남겨드린 게 6만원 이 정도에서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상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요 구간 해가지고 쭉 걸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가가 58,4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라이브 진행하면서 우리 누구누구 형님이 이거를 부디 58,000원 제가 잡아드린 밴딩 안에서 잘 처리하셨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걸 다 처리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냐 라고 하면은 일단 몇 가지 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바이오는 결국에 기대감입니다. 만약에 네오킨 바이오가 차후에 1년 내로 엄청나게 큰 알테오젠이 머크에 수출한 규모 그리고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수출한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라면은 과연 그 이 정도 규모로 회사를 넘겼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대형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게 살아있고 요게 딜이 오가고 있었다면은 이 김용주 회장님이 절대로 매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레오켄 바이오는 최소한 1년입니다. 큰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 메이저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바이오는 기대감이 깨졌잖아. 레오킨 바이오에. 앞으로 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겠냐고요. 단순히 자금 확보? 물론 여기 김용주 회장님께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라이센스 안 하고 독자적으로 파이프라인 개발해가지고 좀 성장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근데 이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됐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언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독자적으로 파이프라인 하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1, 2년 걸린 것도 아니고 막 10년, 20년씩 걸리는 연구인데 바이오라는 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오리온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리온 그룹주 주가가 쭉쭉쭉 빠졌죠.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오리온까지. 이게 원래 안정성의 대명사거든요. 음식료 부분이니까. 안전하게 조금 인플레에 관련해가지고 물가 오를수록 쭉쭉쭉 우상향하는 게 이런 음식료 주가의 매력인데 바이오라는 걸 품은 순간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또 이거 인수하려고 돈도 많이 썼잖아요. 오리온그룹에서. 그럼 차후에 이거 연구할 때마다 네오캠이 잘 사니까 여기 오리온에다가 뭐 출자 받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어쨌든 이게 파이프라인이 성장을 해가지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여기 오리온으로 돈 벌고 돈은 여기서 레오캠에다 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엑시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오리온 주주더라도 저는 매도했을 것 같거든요. 오늘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오늘 레어캠 바이오가 조금 모든 그러니까 인수합병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양쪽이 모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알테오젠에
박순재 대표님 얘기하다가 아니 레오캔바이오의 김용주 대표님도 연세가 더 많으세요. 박순재 대표님보다. 그래서 레오캔바이오도 혹시 매각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셀트?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오리온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제 놀랬던. 근데 매각 규모가 또 너무 작아서 놀랬던.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올라갈 때 이게 200일선을 걸쳤다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되게 요상합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딜이 이미 오리온과 좀 일면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 그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관이 먼저 주가 빠지면서 엑시트라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요거 레오캔바이오가 오리온한테 넘어가고 그 기간 미리 여기서 주가 띄워놓고서 물량 좀 털이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레오캔바이오는 어떤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후지부지하고 그리고 뭐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글쎄요. 진행 중인 데이터 이미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추가로 뭔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음표만 찍히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또 오리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레오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베타제분들도 잘 대응하셨기를 제가 다 일일이 체크 못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제 OCI 홀딩스와 통합을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또 조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입장에서도 OCI의 자금력을 좀 이제 지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상속세가 이제 문제였는데 상속세 마련이 좀 돼가지고 한미약품에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간의 경영권 분행 조짐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저도 한미사이언스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베타지 플러스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모녀대 장난 이런 구도를 보였는데 요거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게 DB그룹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게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이 조금 조짐이 보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싸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추이는 봐야겠지만 따라 붙는 거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냥 요 정도로 그냥 구경하는 재미, 집안 싸움 구경하는 재미로만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시장 아침 브리핑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지난주에 GS나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초에 있는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는 일주일 전에 시세가 끝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월 3일부터 1월 4일에 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JP모건 진행되는 동안 이제 기대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랐다가 이제 꼭다리 찍고 1월 3일, 4일 이 정도에 꼭다리 찍고 그 다음에 JP모건 진행되는 동안 살살살 버티면서 내려와. 왜 버티면 내려올까요? 혹시 모를 라이센스업 기대감 아니면은 빅딜, M&A 기대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JP모건 끝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빠져야지. 요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요런 코스닥에서는 요런 매물소가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 진작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CS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로봇도 뜨거웠죠. 요런 거에 모멘텀으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벤트성 물량이 끝나가는 거. 그래서 이번 주부터 뭐냐? 24년에 주도 업종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집중해야 되는 한 주다. 그러면서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 드린 건 뭐였죠? 지금 2차 전지가 쉬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양극재가 1분기에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셀 기업이 2분기에 확인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 리포트들이 양산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셀 어둡다. 그리고 기대감이 낮춰지고 있다. 기대감이 낮춰지고 있다는 뉴스는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바닥이 확인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갈 때는 흑자 전환과 턴 어라운드, 추세가 전환될 때예요. 근데 이미 양극재 기업들이 1분기에 저점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오늘의 뭐였죠? LNF였죠. 어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장중이 쭉 빠지길래 이거 LNF 실적 나오나 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간 외국인 매도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어차피 실적 리튬 가격 때문에 작살날 거 알았으니까 근데 오후에 쭉 올리더라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좋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2,800원인가요? 요 정도로 영업 적자 나오길래 이제 끝났다. 저점 찍혔다. 왜냐? 1분기에는 최소한 23년의 4분기만큼의 실적 박살은 없을 테니까. 그 1분기에 뭐가 되죠?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 축소가 되죠.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혹시 흑자 전환까지 볼 수 있는 지금 셀 기업들이 하반기에 다시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건 양재 기업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빨리, 한 분기 빨리니까 2분기부터는 혹시 흑자 전환 기대감? LNF의 경우 또 그런 것까지 기대가 실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쭉 당겼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아침에 단기 매매를 좀 잠깐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라 했죠? 바닥을 찍었으면 최대한 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언제 올라가냐인데 생각보다 세게 올라서 상당히 좋았고 이미 오전에 시세가 시외에서 이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이 정도 빠졌는데 베타지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댓글로 남겨드렸어요. Don't worry LNF. 어제 시장 끝날 때쯤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시야에 빠지니까 공시 나오고. 이거 몰랐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LNF. 진짜 LNF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제가 남겨드렸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제 브리핑을 제가 지금 즉흥해서 이렇게 브리핑 내용 안에 좀 있지만은 이게 LNF 얘기를 제가 어제 야간 브리핑에 남겨드린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LNF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시외에서 마이너스 4% 5% 한 거 몰랐을까요? 제가 오늘 바른 건요. 오늘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제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한 번만 가줘. 내가 사줄게. 이런 마인드였는데 안 가가지고 그냥 보합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오늘 간단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좀 빠져줬으면 더 유리한 그런 고지였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하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뉴스 하나만 내줘. 뉴스 하나만 떠라. 이런 건요. 진짜로 주식에서 뉴스는 후행성이에요. 이미 결과를 시장에서 알고 있고 또 이 기대하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 따로 다니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뭐 몇 마디 남겼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제 커뮤니티에서 오전 브리핑을 참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베타제 분들에게 남겨드린 마감 브리핑입니다. 제가 월요일은 콘텐츠를 안 올려서 이렇게 베타제 분들에게 따로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뭐 월요일 시장은 제가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쭉 읽어드리기 때문에 보통 그냥 그런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1600개 하방 악력을 박는 시장이었고 바이오 반도체 엔터가 주도한 하락세가 도드라진 시장이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냥 현금 20%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편하시냐. 그리고 제가 보는 건 어제랑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지만 수급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저도 오늘은 반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까지 누른 거 보고서 와 그냥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못 치고 나갈 일인가. 오늘도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장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딱 하나로 할 수 있죠. 수급이 꼬였다. 별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1320원 위에서는 적극 매수하지 마라. 오늘도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자꾸 매수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뭐 우리 베타지 플러스 종목 중에 땡땡땡땡땡 사도 돼요? 지금 자리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어디 구간에서 제가 밴딩을 잡아드린 종목이 있어요. 전 여기다 풀베팅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형님들. 사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무슨 개인의 완전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시장은. 잔인할 때 더 잔인하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잔인할 때 더 잔인합니다 형님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반등할 구간에 오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빠졌으면 반등 얼마나 할까? 하루 이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눌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물론 보는 건 이제 박스권을 보고 있긴 한데 제 차 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환율이 암시를 하고 있다. 이것 꼭 여러분 주목하고 현금 20% 만든 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거 사자마자 물리면 좀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만들어서 신고가를 만든다. 그럼 현금 위주 더 만들 거예요, 저는요. 이거 지속적으로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신고가 만들면 현금 만들고 빠지면 이제 현금 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응이 쉬워요. 그런 거 조금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AMD, 메타 이런 친구들로 지금 소수 상위주로 머리끄댕이 쭉 올렸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딱 놓는 순간 퍽 하고 빠집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미국도. 미국 시장 제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붕 만드는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반등하고 빠진 다음에. 근데 이거 지붕 나오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반등할지 애매한 자리에요.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있을 때. 빠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반등한 다음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붕 만들다가 빠질 겁니다. 근데 이 지붕을 제가 알았을까요? 주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 가능성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 만들었으면 알파지가 뭐라고 했어요? 탁 놓으면 탁 빠진다니까? 이거 탁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래요? 우리 시장도 아침에 개파락 시작할 텐데 반등을 하더라도 개파락할 때 붙으면 되잖아요. 좀 느긋하게 항상 리스크 관리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도 잔소리같이 노래 부릅니다. 제가 이날도 그냥 너무 잔소리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편집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날렸어요. 근데도 오늘도 잔소리예요. 이렇게 언제 매수하냐 이것도 타이밍 알려드렸는데 이것보다 좀 더 언더로 뺐습니다. 이 차후에 제가 밴딩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회 계속 많으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반도체 당기고 좀 나왔다고. 다음 사이클 뭐냐고. 여기 힌트 줬잖아. 2차전지 2차전지 출발 신호라고. 여기 얼마나 힌트 친절하게 줬어요. 바이오 끝났냐고? 안 끝났어. 왜? 언제 매수하냐고. 지금 매수 타이밍 봐야죠 이제.
바이오 들고서 지금 끝났나? 도망쳐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제가 추가로 남겨드렸어요. 이거는 베타제 브리핑이라 다 못 보실 텐데 지금 화면 보신 분들 멈춰서라도 요거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다지 없습니다. 이거에서 자랑하는 사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두 번, 세 번 성공할까? 계좌 깡통 차고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테마주나 급등주 한다고 해결될 시장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업 가치가 동반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24년에요. 제가 증시 좋을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연말에 땡긴 거 한일 차익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다 뭐다 하면서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시장 세게 24년, 25년 계속해서 기업 이익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 어쨌든 뭐 현금 안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 버티시고, 다만 좋은 종목으로 조금 세팅했으면 좋겠다. 이거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이것도 어제 남겨드린 건데, 모든 조건은요, 미국 시장이 일단 한번 빠지는 거 보고 판단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장 한번 빠지는 거 얘기하자고. 오늘도 뭐 사요? 제 댓글은 똑같아요. 미 시장 한번 빠지는 거 보고 합시다. 미 시장 올라간다고? 올라가도 현금 더 만들어서 어차피 빠진다니까요. 그냥 빠지냐 올라갔다 빠지냐 이건데 결국 빠지는 거잖아 미국 시장이. 제가 뭐 천재입니까? 몰라요. 근데 눌렸다가 슈퍼랠리가 나오든 뭐하든 신고가 갔다가 뭐하든 그래도 누른다고. 한 번은 빠진다고요. 지금 수급이 그래요 미국도. 그거 보고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시장에 충격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중성주 위주로 빠질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좋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2차전지가 올랐다. 이거를 뭐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230개 상승 650개 하락, 코스닥은 450개 상승 1100개 하락, 오늘 1750개 하락. 아침에 여기서는 하락 종목 2000개 넘었었습니다. 뭐까지 하면은 오늘 거의 뭐 오른 종목이 손에 꼽죠. 680개 오르고 1900개 정도 하락한 거예요. 진짜 잔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뭐 상태 안 좋고, 그나마 2차전지가 좀 버틴 정도. 반도체 아예 작살났죠. 제가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그냥 이건 안 한다고. 내가 할 거면 메모리 쪽 한다고, 디스플레이 쪽 한다고, 비메모리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들고서 버티신 분들 없겠지 당연히 제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너무 잔소리 많이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근데 이거는 리스크 관리와 업종을 꼭 구별하시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선물을 패대기 치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고요. 매크로 지표 제가 요즘에 지금 얘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거예요. 제일 쉬운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증시는 저기도 환율은 못 속여요. 근데 다행인 거는 달러 인덱스가 엄청 많이 튀진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 이상 튀면은 미국 시장도 진짜 세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은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정도다. 우리 시장 환율이 좀 극단적으로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거 우리 시장만에 무슨 리스크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빅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모습, 즉 증시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이 좀 빠지면서 어디로? 채권 시장으로. 채권 수익률 4%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거슬리는 상황이다. 이 정도. 하지만 뭐 니케이가 오늘 쉬는 정도였는데 니케이 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뭐 니케이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연말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요. 재밌지 않나요?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도 반도체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메모리가 좋을 건데 지금 낸드 가격이 아직 더 확인돼야 됩니다.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이건 감산 효과고, 수요가 증가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 낸드도 디램도. 디램은 그래도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감산해서 조금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메모리 반도체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뜨거운데 HB는 그렇게 좋다며. 안 되네. 24년 들어오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더니 모든 증권사에서. 이런 거예요. 증권사가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거,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없나? 여기에 2차 전지가 빠져있죠. 이거 보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2차 전지를 깔아놔야겠다. 2차 전지가 아직 더 가겠구나. 여기서 2차 전지로 도배되는 시기가 옵니다. 와요. 그게 바로 버블이에요. 증권사에서 포기하고 올라갈 때 그게 버블입니다. 지금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바이오가 먼저 한탕을 할 수가 있다. 중심은 바이오입니다. 중심은 바이오고 2차 전지는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 올라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바이오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고요. IT가 있습니다. IT가 23년 하반기에 누가 뭐래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상반기까지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24년을 기점으로. 바이오는 어땠냐?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 올라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돼서 빠졌죠. 제가 보는 건 이제 차후에 바이오가 요런 IT에 미친 상승을 얘네가 끌어내고,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진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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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바이오 1차 시대 요런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느 순간 오르면 좀 쉬겠죠? 이거 근데 2차 전지도 또 풀어서 설명하면은 지난주에 설명 들었을 겁니다. 선발대 시총 상위주가 땡겨놓고 쉬면은 후발주가 올라온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건 23년 주인공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 관련주.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고 후발주가 간다고. 이거 잘 대응하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이게 근데 섹터가 특정으로 뭐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2차 전지도. 장비주도 좋아요. 지금 시장 뭐 저점 깨고 있긴 한데 이런 애들 좋다고. 24년이야말로 진짜 캐파 증설의 해니까 양극재든 뭐 음극재든 모시기든. 그리고 전에 분리막 다 좋습니다. 동박,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특히 제가 24년에 테마는 뭐라 그랬죠? 2차전지에서 충전. 이게 팩트라고. 충전, 주행 거리 이런 거. 그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도 봐야죠. 근데 이건 아직도 꿈틀꿈틀 거리는 정도예요.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 다만 반도체도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순환매 안에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 좀 보고, 아직 24년에 특급 주인공은 모르겠어요. 23년에 어쨌든 2차 전지가 특급 주인공이고 그 다음 서브 조연이 IT였잖아요. 일단은 지금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오가 주연을 꿰찰지, 2차 전지 꿰찰지, IT가 꿰찰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종목을 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니까 요거 세팅을 좀 잘 하시길 바란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장중 라이브를 진행할 때 제가 캡처를 해드린 건데 보시면은 이게 바이오고요. 이게 IT입니다. 위아래가 있죠. 반도체 여기 있을 때 빠져야 된다고. 결국에 여기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타겟팅을 하는 건 어디였냐? 여기라고. 이 박스 라인 그냥 잡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레벨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뚫는다?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단기 고점 시그널 나왔다고. 그 최소한 이 구간 여기는 와야 되는 거고 타겟팅은 여기라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내려왔는데 조금 더 내려올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것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가 바이오인데 제가 지난주 수, 목, 금 전부 다 바이오 단타가 엄청나게 땡겼는데 할까 말까 차트 계속 보면서도 저 안 할래요. 왜 안 하냐? 반등 같아요. 보이죠? 반등. 툭, 툭 빠질 수가 있어서. 중심 라인이 최소한 여기 기본 라인 8250 여기까지는 일단 빠지는 게 미니멈이라고. 근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건 추가로 또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안 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는데 나무를 보는 사람과 숲을 보는 사람이 차이예요. 이 정도로 조금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바이오가 먼저 여기서 어쨌든 요로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특히나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가지고 옮기는 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왔죠?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아직도 한 1% 정도는 너끈하게 늘릴 수 있는데 그게 그냥 편하게 잡아서 200일 이상 201선까지 한번 빠질 수 있고, 내일 혹시 반등 아니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들 건데 장중에 요렇게 내일까지 반등해도 제자 빠질 수 있어요. 저 바이오 안 할래요.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죠? 미국 시장 지켜보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 시장 지켜보고 대응한다. 안 건드린다고. 나는 여기까지 오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다릴지 따라 붙을지. 애초에 여기서 올라올 때 뭐였죠? 그냥 못 간다. 이렇게라도 가던지 이렇게라도 갔어야 했다고. 근데 만약에 요거가 한 방에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오란 법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제가 이거 라인을 오늘 걷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추세의 중심선에 있는 겁니다. 단기 고점 여기서 명확하게 여기서 제 제목이 반도체 단기 고점 시그널 잡혔다고. 완전 오버슈팅 눌리잖아요. 반등 나와도 눌립니다. 최소한 여기는 한번 건들러 올 거예요. 이때 제가 ITR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1월 라이브에. 지금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반도체 건드릴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HBM 한번 건드려 볼까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실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오더라도. 이것 좀 얘기 드려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과연 200일선 요거 누르고 갈 거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한 번은 200일선 터치하러 온다. 한 번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스를 하다가 그 다음 갈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간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뭐 요렇게 가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뭔가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 요거 좀 제기해 봅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과 괴리를 좀 맞출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그래도 나름 랠리가 진하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를 그냥 계속 간다? 그건 아니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쉬어가야죠. 까딱고개를. 이거 꼭 명심하시고 기회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거 버티는 것도 아마도 2차전지 상위주가 조금 버팀목을 해주지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랑 IT는 어떻게 될까요? 딱 봤을 때 얘네가 반등하더라도 눌릴 수 있겠죠.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크고 그러면서 2차전지가 올리고 내려갈 때는 2차전지가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요런 흐름 나올 가능성을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가 지금 제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언제든 미친듯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반도체가 미친듯이 가진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숨고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미친듯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한번 튀어 오를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 그리고 2차전지가 어쨌든 종합지수의 하방 지지를 해줄 것 같다. 요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고 그게 지금 요 흐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이오가 일단 툭 하고 내려 찍었죠. 1월 4일입니다. 제가 1월 3일, 4일에 JP모건 헬스에 대한 이벤트가 해소가 될 거다.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매도 안 했으면은 뭐 그냥 이거 얻어맞는 거지 뭐 바이오도. 여기서도 바이오가 어쨌든 안 빠지고 버틸 때 반도체가 밀려줬어요. 그러면서 종합지수 했지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라인 잡은 게 오늘의 종가를 잡은 겁니다. 코스닥이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안 빠지죠. 그런데 바이오는 그냥 저점 부근에서 끝났고 IT도 들어는 올렸지만 코스닥만큼 들어올리진 못했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2%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나름 1% 이상 빠져서 끝났거든요. 이미 좀 많이 빠져서 강하게 밀렸어요. 여기서 이미 음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반등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2차전지가 만들었습니다. LNF나 이런 종목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전광판을 한번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아침에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 뭐 AI주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었고 갈 종목이 없으니까 최근에 원전도 수급이 잘 들어오긴 있긴 한데 얘네가 주도주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반도체가 그나마도 들어 올리니까 왕정이지 작살이 났습니다 오늘. 특히나 뭐 이렇게 팹리스, 디자이너스, 파운드 막 이런 애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 군데군데 그냥 뭐 한미사이언스나 버티는 모습을 보였죠. 매드팩토 정도.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게 맞습니다. 그나마도 HLB가 버텨주니까 제약업종 하락이 좀 지지가 됐던 거지 HLB까지 무너졌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 열렸고 오늘 장중에 반등할 때 2차전지가 거의 뻘긋뻘긋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이제는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특히나 LNF가 저점을 찍어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기대감이 조금 실리겠죠. 저점 확인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저점 찍었는데 이제 언제 회복할 건데 이 언제 회복할 건데에 대한 퀘스천이 끝나면은 다시 랠리를 만들어 갈 가능성. 근데 양재 종목 미친듯이 올란다? 그건 아니다. 양재 종목은 아직도 선반영 많이 돼 있습니다. 미래를. 그래서 적정이 그냥 박스권. 그러면서 후발주가 될 수 있는 장비주라던가 음극재, 분리막, 전해, 동박, 알박, 뭐 리튬까지 이런 거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셀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하게 많이 눌렸습니다. 얘네가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눌렸는데 얘네도 이제 2분기의 저점 확인 이런 거 좀 나올 거거든요. LG 엔솔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셀 기업들도 그렇다고 매수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잘 관찰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일단 셀트리온이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저희 베타제 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듯이 한 30% 정도 30% 정도 딱 요 고점 뜬 날 1월 2일 날 21만 8천 원부터 23만 원 요 사이에 현금을 30%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20% 만들고 10%를 추가로 만들었는데 이때 20% 추가 만든 이유 뭐라고 했죠? 바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만큼 삼바가 못 따라 올라주니까. 근데 지금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밀렸는데요. 삼바가 어제 땡겨줬습니다. 200일선 위로. 이건 뭐냐면 업황이 좋아지는 거를 신호탄으로 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셀트리온은 일정 이 가격에서는 일단 10% 물량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보고 어제 야간 브리핑 우리 베타즈한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셀트리온을 30% 트레이딩하는 시선을 이제 종합지수가 빠지만큼 빠졌으니까
맞춰가지고 적절히 트레이딩 대응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또 보라색 신호도 떠 있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좀 셀트리온도 다시 볼 구간이 생긴다. 근데 아직도 뭐 미친 듯이 올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꼬리 이 꼬리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이거 제가 이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이거 나온 것 자체가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지금 저 모르게 지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좀 바닥 따지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200일선 뚫고 나서 바로 간다? 그거 아니에요. 좀 수렴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왜? 코스피 자체가 수렴할 것 같으니까.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2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로 들어가는 만큼 무게가 조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 얘랑 합병을 하는데 이거 합병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려고 하죠? 얘 혼자 막 날아가. 얘가 이미 시총 4조인데 제가 만약에 셀트리온 주주면요. 시총 4조인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절대로 반대합니다. 전 무조건 반대해요. 아니 얘가 어떻게 4조야. 괜히 주가 이석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셀트리온 주주로서는 그다지 매력을 못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NF 뭐 기가 막히죠 이거. 잘 올라와주고 있고 제가 이거를 우리 플러스에서 대놓고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단가는 15만 9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요즘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락하게 갖고 있고 아직도 먹을 놈이 많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알테오제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도 좀 밀렸고 오늘도 윗골 좀 달아줬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수렴하는 시간이 아직도 뭐 이격도 좀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머커의 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또 포커스가 있고 셀트리온의 빈자리가 이제 코스닥에서 HLB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HLB 주분들 중에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HLB를 순수하게 이 종목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셀트리온의 빈자리, 셀트리온 제약도 약간 좀 요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의 시총 1위는 누가 뭐래도 HLB입니다. 이게 제약업종 구성 종목인데 HLB가 시총 1위고 셀트리온 제약이 2위거든요. 얘가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봤자 뭐 10조를 가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HLB가 셀트리온 제약한테 시총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막 보톡스, 그리고 삼천단제약 횡보하고 있죠. 보톡스, 뭐 헬스케어, 뭐 진단키트, 필러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그나마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가 바이오인데 1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HLB가 이제는 제약 업종을 찍어 누르고 들어 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대장 종목이다. 제가 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뜻은 HLB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바이오가 눌린다는 뜻은 HLB가 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LB가 선행에서 눌리고 선행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HLB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왜? 바이오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1차 시즌하고 눌렸다가 바이오가 미친 상승 나올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HLB가 미친 상승 나올지도 몰라요.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바이오 다 올라갑니다. 이젠 HLB의 지위가 책임감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물론 얘가 코스피를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HLB가 코스피 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어쨌든 합병 진도가 나가겠죠. 그러면 진짜 이제 바이오가 좀 약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코스닥이 중심 종목에서 벗어나서 코스닥이 2차전지 IT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바이오는 테마로 난립이 되는 그런 장세가 열릴 수가 있다. 업종에 바이오가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그게 아닌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몇 개 둘러봤는데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코스피 보면 일단은 수급을 먼저 봐야 될 텐데 1월 달만 들어서 6조 7천. 근데 여기서 1월 11일 날 삼성그룹에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2.1조짜리 나왔죠. 이거 2.1조를 딱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4.5조. 근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순매수 얼마? 플러스 4.4조. 이제 기간이 팔만큼 팔아 제꼈습니다. 팔만큼 팔아 제꼈기 때문에 기간에 수급 들어온 거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선물이에요. 외국인이 1월 들자마자 선물을 진짜 미친듯이 패대기 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거슬립니다. 이게 일단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시그널까지 떠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잡혀가는 모습인데 뭐 추가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먹는 건 그냥 이런 박스. 그래서 이거 오른 거 자체가 좀 오바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라서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지금은 일단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가 먼저 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좀 하방 지지로 보일 것 같고 미국이 뭐 빠지던 뭐하던 미국이 만약에 반등을 하면 이제 우리도 좀 강하게 반등 쳐줄 수 있겠죠. 어쨌든 괴리감 맞추는 작업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과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키높이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맞춰졌죠.
원래 코스피가 더 치고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더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을 잠깐 체크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붕 만들고 있고 이제 오늘은 조금 빠져서 시작할 텐데 들어 올릴지 빠질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빠진다? 제가 보는 건 여기 깰 것 같습니다. 이거 깨는 게 맞아요. 깨야지 시장이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일단 요렇게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 생각한다. 일단 요걸 가장 유력하게 보고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 뭐 대만도 좀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고 대만 나쁘진 않았거든요. 대만 최근까지도. 그리고 니케이가 진짜 세죠. 니케이는 뭐 미친 듯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종목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200일선 지지 받아가지고 제가 뭐 그냥 얘기 드린 대로예요. 얘는 올라온다에 박스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냥 박스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질질질질 그냥 이렇게 갈 것 같고 그 빈자리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HAB, 알테오젠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채우고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LNF는 아무래도 이거 200일선 위에 정도는 그래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요거는 대놓고 에코프로랑 괴리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36만 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30만 원인데 무난하게 제가 보는 건 36만 원은 그래도 편하게 가지 않을까.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이 24, 25년에 양극재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주 자체도 굉장히 2차전지에 대한 구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안 돼요. JYP 이거 애초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5년 동안 쉬지도 않고 올랐습니다. 근데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리고 SM도 이제 카카오에 들어가면서 재미도 없어졌고 YG도 모멘텀을 이미 잃은 상태다. 그래서 엔터주의 지위가 상당히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게임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주도 일단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얘네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4, 5번 최소한 내년은 돼야 되지 좀 게임주가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게임주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뭐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슈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 거 기대감이 좀 없어졌고 뭐 의료 미용 기기주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미용 기기주 여러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환율로 봐서는 상당히 상단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미국 시장이 뭐 좋을 게 없다 현재는 그냥 억지로 잡아놓은 거를 탁 놓는 순간 상당히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 와중에 또 저희 그냥 나름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시장 빠져서 내기사 빠지고 있는데 수익률 자랑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 되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수익률 자랑 같은 거는 딱히 하지 않겠지만 달달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라이브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종목들 제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특히나 올라갈 거고 바이오 현금 쓰면은 저는 바이오 쓴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추적하면서 시장에 대한 표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다. 큰 그림은 그래도 24년, 25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 뷰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